롤랑, 그거 알아? 요즘 기분이 매우 좋아. 점점 잊히고 있어. 악덕 기업에서 받은 가혹한 기억이? 맞아. 그 잔인했던 시간. 보고 싶지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 희미하게 옅어져가. 이제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건 100만 년 전의 순간이 아니라 불과 3, 4일 전의 일들 뿐이야. 내 선택을 통해 쟁취한 나만의 시간이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어. 인간보다 100배 느리게 느끼는 시간의 구속에 얽히지 않아도 돼. 날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이네. 뒤틀림으로 인해 도시와 인간이 무너지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네. 그래도 날 100만 년 동안 가둔 가증스러운 그놈이 이 꼴을 본다면 절망하겠지. 그래, 끝없이 절망할 거야. 자신의 멍청하고 어설픈 계획으로 인해 더 많은 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곧 대가를 치르기까지 머지않았어. 네가 말하는 복수는 최종적으로 도시를 무너뜨리는 거야? 무너뜨리다니? 아니야. 전에 말했잖아. 사선은 나와 함께 자유로워질 거라고.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육체 없이 떠도는 환상체들도 밖으로 나가는 거야. 도시에 힘 있는 자들을 집어삼키며 성장한 환상체들은 도시 곳곳을 누비겠지. 그저 풀어줄 뿐이야.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떤 뒤틀림보다 진하게 도시에 새겨질 테지. 이 모든 방법은 단 하나의 책이 알려줄 거고. 푸른 또라이랑 같은 사상이네. 차라리 둘이 손잡고 짝짝꿍하면 만사 해결이겠어. 달라. 많이 달라. 뒤틀림이나 환상체가 자아내는 아름다움 같은 건 관심 없거든. 아름답든 추하든 관계없이 그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싶을 뿐이야. 게다가 설사 푸른 잔향과 내 뜻이 비슷하다 해도 그런 놈한테 내 소중한 걸 넘길 수 없지.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르든 복수의 즐거움만 느끼면 된다는 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난 대본을 읊으며 수많은 죽음을 봐야 했어. 그 반복 속에서 내가 보고 배운 건 이런 방법뿐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잖아?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며 증오하는 그자의 계획이 무너지는 걸 보며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돼. 물론 나로 인해 도시와 인간이 괴로워하는 건 유쾌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행복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날만을 기다렸으니까. 지금까지의 난 이런 일이 아니라면 100만 년간의 고통 속에 홀로 갇혔던 나는 그 어디에서도 보답받을 수 없는 거라고. 복수의 마음은 여전해. 하지만 됐어. 고민해도 결국 도달한 결론은 같아. 반드시 단 하나의 책을 찾아 소망을 이루는 것. 다음이 있다면 그땐 혼자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와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지.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리고 전에 말한 대로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어. 분명 재밌을 테지. 내가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면 말이야. 그래, 이 모든 일이 끝난다면 생각해보자고. 기억이 돌아온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비칠까? 뭐?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생각보다 태연하구나. 껄끄럽긴 하지만 너도 나와 같은 처지니까. 호드, 당당히 있어. 뭘 그렇게 주눅이 들었어. 저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야.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어도 당분간은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을 거고. 그렇지. 미안해, 개불아. 흥미롭구나. 저 모습이 가여워 더 농을 던져볼까 싶지만 게브라의 말대로 난 더는 그 존재가 아니지. 끝난 듯 하면서도 다시 생동하는 것이 아예 다른 존재인 것도 아니지만 말이야. 허나 더는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한들
네 눈의 두려움은 여전하구나. 아이야, 무엇이 그리 두렵니? 이제는 같은 처지에 놓였는데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떨렸을 뿐이에요. 염려 마렴. 너희를 부른 건 그저 차를 함께 마시고 싶었을 뿐이란다. 차가 식기 전에 드는 게 어떠니? 향이 따뜻하고 좋을 때 마시는 게 좋아. 홍차의 수색이 많네요. 살짝 달콤한 맛도 나고. 레몬과 꿀을 좀 넣어봤단다. 특별히 준비했지. 꿀의 향이 전혀 안 나서 설탕을 넣은 줄 알았어요. 꿀의 향이 나지 않는 건 홍차와 만나며 향이 다 날아가기 때문이란다. 설탕은 많이 넣을수록 텁텁해지지.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말이야. 나쁘지 않아. 그거 아니? 홍차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른단다.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찻잎의 색을 보고 흑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러나온 차의 색을 보고 홍차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본질에 중점을 두는 것과 결과를 중요히 여기는 것의 차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너희는 이 차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싶니? 어려운 문제네요. 그게 뭐가 중요해? 입에 붙은 대로 부르는 거지. 네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너희와 나누는 대화는 꽤 즐겁구나. 차의 향이 떠오른다면 다음에 또 찾아오렴. 홀로 취해서는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합니까? 이야기를 나눌 마음이 안 드시는군요. 곱게 대할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해서 화가 나신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까? 둘 다겠죠.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저만의 무언가가 가로막혔다는 점이요.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자리를 즐길 때도 있어요. 상대가 제가 아니라는 전제 하입니까? 아예 싫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예의상 물어볼게요. 한 잔 마실 건가요? 알면서도 묻습니까? 당신의 생각대로 별로 끌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볼 거 없는 이곳까지는 무얼리에 찾아오셨나요?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는 중이었다고 하죠. 전과는 다르네요. 모두 변하는 만큼 저도 변하는 것이겠죠. 그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지정사서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것 같더군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생각을 확실히 하는 편이 무섭기도 하고, 만약 제가 선택한 게 진실한 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옳은 길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실이란 그렇습니다. 믿음과도 같죠. 직접 선택한 길, 자신 있는 장소,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은 모든 게 진실로 향하는 길입니다. 자신이 진실로 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위로는 고마워요. 하지만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렵기만 하네요. 늘 그랬듯이요. 당신은 정하셨나요? 글쎄요. 모두의 의견이 정해지는 날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수는 없겠네요. 짧지만 즐거웠습니다. 다들 보고서는 미리 읽었겠지? 도서관은 이제부터 하나가 일괄적으로 도맡아 정식으로 처리할 거야. 도서관이 도시의 별이 되고 심지어 하나에서 처리할 날이 오다니 정말 미리네 부장 말처럼 되었네요. 해롤드, 이 정도도 읽지 못하면 여기서 오래 못 살아남아. 올리비에는 신경이 복잡하겠어. 사라진 오랜 친구가 도서관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그렇다고 일을 그르치진 않겠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 녀석이 늘 하던 말이야. 좋아.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뒤틀림과 도서관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모든 충돌은 허용해. 도서관은 도시를 비추는 도시의 별이니까. 아직 도서관과 뒤틀림 간의 관계성은 모호한 점이 많으니 적어도 하나협회만큼은 그 인과를 관측해야 한다는 건가? 도서관은 들어오는 모든 걸 먹어치울 기세로 몸을 불리고 있어. 말 그대로 이 도시를 삼킬 것 같아. 그렇기에 도서관의 행동 원리도 파악해야 하고. 우선 현 상황을 정리하자. 리우 협회 남부 지부는 주력 해결사들을 도서관에서 잃고 크게 휘청이는 것 같다고. 당분간 협회 총회에서 입지가 작을 거야. 그럼 그쪽은 엄지에게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하려나? 아니, 엄지 역시 마찬가지다. 엘사에 머무르고 있던 언더보스를 포함해 유능한 가포들을 잃었으니 이번 싸움판에서 밀려났겠지. 결국 엘사 둥지에 남아있는 건 그 녀석들 뿐이야. 엘사 둥지의 안개가 걷히며 도서관이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앞은 푸른 잔향. 아니, 정확히는 잔향 악단이 진을 치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수많은 뒤틀림을 만들고 있다. 그 안에서 무슨 짓을 벌이는 건지 모르겠군. 푸른 찬양. 그간의 행보를 보면 이제 해결사도 뭣도 아닌, 적어도 도시의 별에 준하는 위험 조직이지. 동생을 잃은 후부터 미쳤단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야. 피아니스트는 그날 도시에 지울 수 없는 뒤틀림 그 자체를 남겼으니까. 그래서 인원은 어떻게 분배할 생각인가요? 우선 우리 3과는 도서관에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거야. 도서관에서는 가능한 많은 책의 회수를, 둥지에서는 뒤틀림 확보를, 그리고 푸른 잔향을 쫓는 건 협회 공문을 통해 1급 사무소로 의뢰를 하달해줘. 1과나 2과는 별다른 소식이 없나? 1과는 푸른 잔영을, 2과는 파리네 셰프를 맡고 있다 했지? 맞아. 그리고 푸른 잔향을 쫓던 1과가 전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특색 중 주홍십자도 파견했을 텐데. 말도 안 돼. 전부 죽었다고? 푸른 잔영의 힘은 짐작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과에서 받은 보고로는 파리네 셰프가 이미 해체했대. 정확히는 이미 요리된 셰프 7명을 발견한 거야. 하나같이 시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꼴이었다는 거. 나머지 한 명은? 행방불명. 동료를 배신하고 그들을 요리했다는 건가? 아마 아닐 거야.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지만 그들의 요리법은 뷔페식이 아니었거든. 이를 통해 협회 본부에서는 외부에 의한 해체로 보고 공식적으로 별이 졌다는 발표를 검토하는 중이야. 파리네 셰프를 정확히 누가 해체했느냐는 게 관건이겠네요. 설마 그 뒤에? 그래. 이과의 추측으로는 그 배후에 잔향악단이 있는 것 같대. 어쩌면 푸른 잔향은 협회 상정 이상의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 유례없는 규모의 일들이 이곳 도시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중이야. 물론 더 심각한 일도 있었지만 그 빈도와 난해함을 보면 이 상황은 터무니없는 수준이지. 하나를 포함해 모든 협회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어. 세븐 협회에 따르면 트레스 협회와 생크 협회 남부지부도 뒤틀림으로 주요 인력이 당했다고 해. 그쪽이라면 핏빛 밤과 늑대의 시간이겠군. 모두 급속도로 위험성이 증가한 사건이네. 인형사는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어제의 약속은 W사 특이점이 무색할 정도로 쉽게 공간 이동을 한다던데. 모두 개인이 품을 힘이 아니야. 뒤틀림은 지금까지의 도시를 부정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어. 도시의 공기가 바뀌고 있는 거지. 그런데도 머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나?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
아니면 머리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위에서 전달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미리네 부장, 그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도서관에서 손을 뗄 수도 있나요? 아니, 오히려 도서관으로 향하라는 명령이야.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힘이 무엇인지,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해. 그래도 사건은 우릴 도와 엘사 동지를 격리 조치할 예정이야. 잔양 악단이 만드는 뒤틀림이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럼 도서관은 우리 삼과만으로 무사히 마무리할 것 같다고 판단한 건가? 안 되면 우리는 거기까지인 거야. 더 손 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럼 도서관은 도시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 중 하나로서 하늘에 새겨지겠지. 누구는 사무실에 묶여 철야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어쨌든 다들 준비하도록 해. 부장, 회의 끝나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시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니 실감이 나지 않네. 그래,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 맞아. 거의 다 왔어. 그래서 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야. 하나협회가 이곳으로 찾아올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곳은 해결사 협회 중에 제일 큰 곳이라고 했지? 맞아. 저번에 말했듯 하나협회는 사무소 허가도 하고 해결사의 등급도 정해주는 곳이야. 실시간으로 사건에 대한 위험 등급 조정을 하고 모두에게 알리는 일도 하지. 그리고 도시의 별은 하나협회가 직접 처리하러 찾아가기도 해. 지금 이렇게 말이야. 오래 볼 사이라는 건 도시의 별 위치에 있는 이상 계속해서 찾아올 거란 말이겠지. 이상하네. 뭐가? 별거 아니야. 큰 손님이 왔으니까 준비나 제대로 해줘. 환영합니다, 손님. 그거 알아? 이제 엘사 둥지한 어느 곳에서도 도서관이 보여. 무슨 말씀이죠? 도서관을 지켜주는 안개가 거의 걷혔어. 곧 도서관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 여러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거야. 자, 악수. 난 하나협회 남부지부 3과 부장 미리네야. 손님과 악수하는 건 처음이네요. 도시의 별이라면 앞으로 하나협회와 자주 볼 사이가 되겠지. 너무 싱겁게 우리에게 지는 별이 되지 말아줘. 다들 악수부터 해. 하나협회 남부 3과 해결사 해롤드입니다. 하나협회 남부 3과 해결사 올리비에다. 저도 부디 오랫동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리비에, 도서관의 주인과 얼굴 도장도 찍었으니 이제 넌 돌아가도록 해. 이과 사람들이 불렀잖아? 그러지. 무슨 꿍꿍이죠? 올리비에는 당신과 악수 한번 시키려고 데려온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 없어. 이만 먼저 들어가겠다. 설마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 걱정하지 마. 우리도 너희를 우습게 보고 대책 없이 찾아온 건 아니니까. 도시의 별인 만큼, 그리고 하나협회의 해결사인 만큼 그에 맞는 예의를 차리고 대우를 해야겠지. 각오해. 오늘 도시의 별 하나가 질 테니까. 예. 그럼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네. 아는 사람이 있어? 친구를 만나는 건가 싶었거든.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나저나 상상 이상으로 밖에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나 봐. 하나협회에서 호들갑을 떨 정도면. 도시가 망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걸. 도시는 어떻게든 굴러가니까. 머리가 있는 한 도시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야. 머리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데? 워낙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누구도 자세히 알지는 못해. 머리가 직접 관리하는 날개인 A사는 표면적으로 특허 관리, 조폐, 날개 권한 부여 등의 일을 하고 있어. 도시를 숨쉬게 하는 모든 중요한 요소를 다 쥐고 있는 거지. 그리고 도시를 무너뜨리려는 자를 어떻게든 찾아서 걸러내. 머리도 날개 중 하나인 거네. 머리, 눈, 발톱은 각각 날개 A사, B사, C사를 직속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지. 조율자와 발톱으로? 그런 건 또 알고 있네. 붉은 안개가 있었던 연구시설이 머리에 의해 무너졌거든. 칼리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조율자와 발톱을 처치한 후 죽었고, 뒤에 있는 이들을 지키고자 마지막까지 힘을 다했을 모습과 상황은 다시 볼 수 없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뭐 아무튼 머리에서 도시의 불순물이라고 판단하면 조율자, 응시자, 발톱들을 파견해서 어떻게든 솎아내려고 해. 그날의 연구는 도시의 불순물이었던 걸까?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걸. 저번에 호드에게도 들었지만 도시 내부도 아닌 외곽의 연구실에 조율자가 직접 행차했다는 거야? 난 아직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지. 너도 여러 사서에게 들어서 알겠지만 거짓은 아니야.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머리가 지금은 잠잠하다는 건 도시의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해서일까?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머리가 도서관으로 온 것도 아니고. 머리가 도서관에 온다니 궁금하네. 오래 살고 싶으면 최대한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걸. 보라 눈물. 당신이 알려준 대로 했어. 이제 남은 건 내 방식대로 결판을 짓는 것뿐이겠지. 환영합니다. 보라 눈물 말대로 넌 거의 인간에 가까워졌군. 더불어 도서관이 널 보호하는 힘 또한 약해졌어. 무슨 짓이지? 기계가 아닌 인간의 몸이라면 더욱 조심해. 하지만 목을 베었다 해도 넌 아직 죽을 수 없는 것 같군. 그 말대로야. 무슨 짓인가 싶었는데. 죽일 수 없다 해도 가능한 것들은 많지만. 너를 위해 구한 T사 특이점을 사용한 공방의 암살 장치다. 역시 힘이 있어도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군. 의심조차 하지 않고 상대와 거리낌 없이 악수 따위나 하니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우선 상대를 마비시키고 이 버튼을 누르면 단 1초만 작동하는 일회용 장치지만 효과는 확실하지. 이 장치는 인간의 뇌에 부하를 걸어 정신만 1000년을 흐르게 하고 결국 일반적인 사람의 뇌와 정신은 무너져. 워프 열차같이. 올리비에 하나협회에 들어갔으면서 이런 사치스럽고 위험한 걸 사용하다니. 전 재산이라도 부었어? 그리고 혀가 너무 길었다고. 오랜만이군, 롤랑. 네가 언제 나오나 했다. 역시 이 인간 흉내내는 괴물을 지키고 있었나? 아하, 괴물이라니. 엄연한 내 상사이자 친구라고. 엔젤라, 이 친구는 나 혼자 상대할 테니 잠시 물러나줘. 고마워. 내 도움은? 혼자 처리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해결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롤랑, 이게 네가 말한 그 잘난 계획이었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야? 우리가 그동안 보고 싸운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을
넌 이 기계와 함께 도서관에서 버린 거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받아라. 검은 침묵의 장갑이다. 이제 서로 빚이 없는 걸로 하자. 매번 고마워. 그리운 감각이네. 이걸로 마지막 도움까지 확실히 받았어. 지금 네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내 책임도 있으니까. 네가 사라진 후 얼마나 많은 뒷수습을 했는지 넌 모를 거다. 너나 나나 부모도 이렇다 할 가족도 없으니 사라진 후 걱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래도 난 찰스 사무소의 다른 놈과 다르게 꽤 걱정했다고. 장황한 말을 늘어놓고 사라질 때는 여러 생각이 들더군.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검은 침묵으로 보이는 존재가 미치광이 상태로 도시를 들쑤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온갖 의심스러운 실험을 하는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다고. 무엇 하나 가릴 것 없이 말이야. 손가락부터 해결사 사무소까지. 게다가 남부에 있는 중지를 반쯤 박살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나도 반신반의했다. 인생의 모든 응어리와 원한을 도시에 토해내는 것 같았어. 만약 그런 거라면 중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분노와 광기로 도시 자체를 무너뜨리려나 싶었지. 또 과대 포장하네. 그때 검은 가면 너머의 네 눈을 본 사람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도 네가 어디서 재수없게 죽나 싶었어. 꽤 예전 일이지만 실제로 내가 그때 연락받고 급히 가지 않았다면 진작에 죽었을 테니까. 그날 짧은 연락만으로 아무 말 없이 와줘서 고마웠다. 뒷일은 미안해. 됐어. 어차피 나도 둥지 이주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에 부랴부랴 갔던 거고. 여러모로 미안하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지내? 오지에나 아스톨포 같은 애들 말이야. 날개에 들어가거나 유적을 탐사하거나 알아서 제 살 길을 찾고 있지. 우리도 예전 같지 않아. 너무 멀어졌어. 그렇구나. 둘이 처음으로 도시 양몽 사건을 맡았을 때 기억나? 그 사건 이름이 16구 뒷골목에서 벌인 데미그라스 소스의 비법. 맞아. 거의 다 처리했는데 마지막에 네 팔이 믹서기에 갈릴 뻔했잖아. 그래도 내 처치덕에 의수값은 굳었으니 천만다행이었어. 그 일은 정말 긴장감 넘쳤는데 말이야. 말은 제대로 하자. 네가 소스 맛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사단이냐며 국자를 입에 들이대지만 않았어도 됐어. 또 한마디를 안 지려고. 그래도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 이런저런 일 신경 안 쓰고 눈앞에 있는 것에만 충실했으니까. 그래. 하지만 이제 그때론 돌아갈 수 없어. 롤라, 너도 그 모든 슬픔과 분노를 머금고 이 기계 곁에서 일했으니 많은 걸 각오했겠지. 알아. 서로 너무 멀리 왔지. 그래도 오랜만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 올리비에. 난 이제 하나협회 해결사로서 할 일을 할 뿐이야. 동료들의 책을 회수하고 위험 요소를 처리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맞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시작한다.
그냥 1급 해결사도 아니고 특색인 검은 침묵이었다니. 잘도 숨겼네. 이건 뭐 말할 타이밍을 놓친 거겠지. 그동안 만난 해결사들은 어떻게 너를 알아보지 못한 거야? 한창 해결사로 활동할 땐 철저히 날 가면 뒤에 숨겼거든.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새면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니까. 예전에 내 곁을 떠난 할머니의 가르침 중 하나지. 숨기는 게 더 남았다면 적어도 들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건 지긋지긋하거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날 구했으니 넘어갈게. 만약 지금 상태로 또 1000년을 견뎌야 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친구를 잃었는데 괜찮아? 그건 그거고 이거니까. 롤랑, 넌 엔젤라의 원본이 된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니? 아니, 본인한테 들은 적은 없어. 나도 굳이 캐묻고 싶지 않고. 엔젤라는 카르멘이라는 사람을 본떠 만들었단다. 도시를 바꾸고자 했던 사람이지. 뭐라고? 그 인류를 치료한답시고 사람을 모았던 카르멘? 사람 간의 갈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단다. 정확히는 서로 상처 입지 않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지. 허나 비극적이게도 카르멘이 도달하지는 못했단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야 비로소 연구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지. 머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고? 물론 그 이유가 중요했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 엔젤라는 카르멘의 대체제였단다. 엔젤라를 만들고 계획을 실행했던 자. 내가 지켜보고 있는 자는 나와 같은 사람이었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업을 짊어졌을 뿐. 그에게 진정한 대의 따위는 없었어. 연약하면서 누구도 이해 못할 인간이었단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이해를 갈망했을 테지. 그래서 엔젤라는 카르멘의 대체제로 삼기 위해 만들었던 거야? 연약한 자신을 바라봐주길 바란 금단의 시도. 모순과 미련, 자기 혐오와 광기였지. 그자와 엔젤라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절대 곁에 둘 수 없는 모순. 카르멘을 닮을 필요는 없을 텐데 기계적으로 복사한 미련. 허나 그 결과는 카르멘보다 자신을 닮았지. 모순과 미련으로 점철한 자기 혐오. 동시에 인간과 다를 바 없게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엔젤라를 고통 속에 버려둔 광기.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름답기는 개뿔. 그 사람도 완전 또라이 중 상또라이였네. 누군가에게 선이었지. 허나 이 세상에 선은 없단다. 선으로 여겨지는 것만이 있을 뿐. 개인은 감히 보편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단다. 그래, 누군가에게는 악이었을 테고. 인간은 늘 무언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이지. 너도 다름없는 것처럼 말이다.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뒷골목에서 어느 노인의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 노인조차 내 곁을 떠나 홀로 남았지.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해결사 세계에 발을 들였다. 노인이 떠나기 전 알려준 것들은 해결사로서 살아남는 방법 따이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만 했다. 그렇게 점점 잊어갔다.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적나라한 도시의 민낯을 보며 생각했다. 부족할 게 없는 삶 정도면 될까? 둥지에서 살면 행복해지는 걸까? 연기의 내음과 사람 냄새가 가득한 시절이 끝날 무렵. 꺼져. 이 새끼는 내 몫이야. 꼬맹이 주제에 날이 서 있구나. 요상한 가면이나 쓰고. 꺼지라고 했지. 그렇게 뒤만 신경 써서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어떡하나. 고맙다고는 안 할 거야.
어련하실까? 그리고 이놈 모가지 몫은 내 거야. 새파랗게 어린 놈이 전쟁에 참가한 이유가 뭐야? 신경 끄시지. 보나마나 둥지 이주권을 얻으려고 온 거겠구만. 당신도 그래? 난 둥지 출신이라 이미 둥지에서 살고 있지. 그럼 왜 참전한 거야? 거참 세상 물정 모르는 꼬마군. 보려, 아이사 둥지 소속 배지. 협회 전체를 고용해서 말이야. 솔직히 나도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 연기 때문에 도시가 개판이 났지만 알려주는 게 없으니 우리는 그저 명령받은 대상을 죽일 뿐이지. 그게 해결사와 도시의 규칙이니까. 꼬맹이, 네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죽인 놈은 몇이냐? 23명. 네 목숨에 23명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나도 살기 위해 검을 휘둘렀을 뿐이야. 내 목숨은 하나의 값어치밖에 없겠지. 어딘가의 높은 분들은 이 연기 한 줌에는 10,000명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더군. 봐라, 저게 연기의 근원이다. 참으로 추악하고 뻔하군. 가면을 쓴 채로 도를 해? 더러운 자식, 나까지 토해버렸잖아. 저건 대체 뭐야?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도시를 움직이는 특이점이란 것들은 죄다 이런 법이니까. 뭐 이런 광경을 본 이상 기억 소거 절차를 밟을 거야. 그래도 더러운 기분은 사라지지 않겠지. 뭐라고? 도시의 화려함은 결국 이런 거였어? 이딴 것이 도시를 숨쉬게 한다고? 귀한 경험했네, 꼬맹이. 그날 본 연기의 근원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를 풍족하게 만드는 것의 추악한 자태는 잊히지 않는다. 구역질나는 세상 그 자체, 자신의 편의가 수많은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웠다는 것조차 모르겠지. 알고 싶지 않겠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시 도시로 녹아들어 해결사 일만 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떠나보냈다. 그렇게 수많은 사경을 넘긴 후 내 주위에 남은 건 찰스 사무소의 해결사 12명뿐. 당장 내 눈앞에서 지워줘! 잠버릇이 고약하네요. 잠깐 졸았을 뿐이야. 넌 뭐지? 네가 그 새로운 녀석이겠군. 이 의로에 참여한 놈들 다 돼진 거 알지? 내 영혼이 심연의 바닥을 헤맬 때에도 고통은 늘 곁에 앉아 나를 지켜주었으니 어떻게 고통을 원망하겠습니까? 또라이 당첨이군. 이런 미친... 좋아하는 시의 구절이에요. 괴로움을 떨쳐내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무슨 시술을 받았길래 힘이 있다위야. 이 뒤통수 찌그러지는 줄 알았네. 내가 볼 때는 당신도 또라이예요. 기분 나쁘게 매번 가면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실력은 확실한 것 같지만요. 가면을 벗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요? 캐묻지 마. 서로 높은 등급의 해결사니까 선은 지키자고. 알 만큼 알잖아. 모르는데요. 서류 보면 나보다 나이는 더 많은데 기분 나쁘게 왜 존댓말이야. 그리고 너 각오해. 찰스 사무소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방금 2대는 그대로 갚아줄 테니까. 3대인데요. 뭐? 2대 맞았는데... 이 미친 새끼. 안젤리카와 나는 도시의 별급 사건을 담당하며 처음으로 만났다. 장기 임무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말을 섞게 된다. 차라리 그때 침묵으로 일관했어야 한 걸까? 너무 많은 동료, 아니 동료라 할 수도 없을 만큼 찰나에 죽은 자들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 왜 나는 마음을 열었던 걸까? 난 외곽 출신이에요. 정확히는 어느 날개의 실험 대상자였나 봐요. 실험이 끝나니
외곽에 버려진 거죠. 무슨 실험을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끔찍한 느낌은 떨쳐낼 수 없어요. 그거 참 안 됐네. 매정하네요. 너무 뻔해서. 하긴 뻔하다면 뻔한 이야기네요. 그럼 당신은 어때요? 그 가면에 대해 더 들려주세요. 일에 집중해. 가면을 쓴 것은 어린 시절 노인이 알려준 조언 때문이다. 해결사 일을 할 때 얼굴이 팔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가면을 벗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생겼다. 차마 벗을 수가 없었다. 이 도시의 앞에서 떳떳이 있을 수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은 떨쳐낼 수 없는 나만의 세계가 되었다. 그 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 오빠만, 제발 오빠만은. 임무 중에 졸단이 빠졌구만. 그리고 잠버릇은 네가 더 심각한데?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아프잖아. 2대 남았어. 게다가 아프다고 반말을 하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자는 도중 어린 시절 기억이 났나 봐요. 전에 얘기했잖아. 오빠가 있다는 건 처음 듣지만. 롤랑은 어때요? 이제 이야기해줄 때도 됐잖아요. 난 연기 전쟁에 참여했어. 지독한 연기가 한동안 도시 전체를 감쌌죠. 그래, 그 지독한 연기의 근원을 봐버렸지. 무엇이 연기였는지 기억나진 않아. 그래도 보면 안 될 걸 봤다는 기분은 가시지 않더군. 그리고 그 역겨운 근원과 같은 짓거리에 나도 가세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그건 마치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한 기분이야. 수많은 고통이 도시를 맴돌고 있죠. 어쩌면 당신이 늘 가면을 쓰는 이유도. 이봐, 그곳으로 목표가 접근하고 있다. 다시 집중해. 곧 이 지긋지긋한 임무도 끝날 테니까. 나와 안젤리카가 쫓는 대상은 핏빛밤. 교묘한 수법으로 뒷골목과 둥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납치했다. 납치한 대상은 이윽고 뒷골목 어디선가 시체로 발견한다. 움직이는 시체로. 몸뚱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대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였다. 그 텅 빈 곳을 채우려는 양. 그들은 끝없이 싱싱한 것을 원했다. 갑작스레 도시의 별로 지정한 까닭은 둥지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어서겠지. 드디어 놈의 안방에 도착했구만. 이곳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너랑 나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지만 말이야. 운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걸 봐. 이게 대체 몇 명분이야? 어림잡아 3,000명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4,172명의 침실이지. 여기까지 온 걸 보니 날 잡으려고 꽤 애썼나 보네. 그래, 자그마치 2년 걸렸다. 매달린 실은 전부 사람들의 핏줄이군요.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납치해 모든 핏줄을 뺏어갔지. 역시 우리가 상대하던 건 핏줄이 빠진 껍데기들이었군. 아쉽게도 본질은 의지조차 없는 조잡한 고깃덩이지만 말이야.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어. 좀 더 아름다운 피가 도는 아이들을 원했는데. 당신의 감상이 어떻든 이제 끝났어요. 오늘 도시의 별 하나가 질 테니. 상당히 끈질긴데요? 거의 다 잡았어. 야! 등치가 비었잖아! 괜한 짓거리를. 달콤해. 이 개새끼가!
난 이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언젠가 다시 한번 밤을 몰고 올 테니. 닥치고 되죠. 사람들은 애써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메마른 위로뿐 진정으로 그 고통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젤리카는 내가 지닌 고통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내가 안고 있는 고통은 추상적이고 거대하다. 과연 네가 알아줄 수 있을까? 이봐, 안젤리카, 내 목소리 들려? 너는 가난한 내 마음의 화롯가를 절대 떠나지 않았던 사람과 닮았다. 드디어 끝났네요. 수고했어요. 정신 차려. 이봐, 이대로 죽지 마. 나 때문에 네가 죽은 꼴이잖아. 아이씨, 눈 감지 말라고. 정신 차려. 미친놈아, 아직 안 죽었어. 뭐? 힘 다 빠져서 좀 쉬려고 했더니 너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굴이 보여야 믿든 말든 하죠. 가면을 쓰는 이유는 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야. 도시에서 내가 가담하는 추악한 일들에 떳떳하지 못했어. 내 일그러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보일 자신이 없어서. 난 가끔 생각하곤 해. 단순히 일이라는 핑계로, 협회와 사무소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죽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고. 언젠가 도시에서 죽어도 아무런 불평조차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무서워. 확실히 문제 있는 얼굴이네요. 그래도 걱정은 했나 봐요. 봐줄만 해요. 얼굴이 너무 아픈데. 왜 당신이 도시의 문제를 다 떠안으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 그래, 그게 도시겠지. 내 세계를 깨고 들어온 사람. 그렇게 내 세계가 된 사람이 있었다. 가면 없이도 도시의 고통에서 눈을 돌릴 수 있게 해줬다. 분명 넌 좋은 사람일 수는 있어도 현명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내가 짊어진 고통에 대해 들어줬다. 그리고 외면할 방법을 알려줬다. 너는 내 고통을 받아들였다고 했으나 받아들인 척을 할 뿐이었다. 나의 고통이여, 너는 더없이 사랑하는 연인보다 다정하다. 꿈은 즐거웠니? 난 깊은 곳에서 종말을 연주하는 사람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지니. 오려무나.
나는 알고 있나니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드는 날에도 너는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 나와 함께 가지런히 누우리라. 나는 무서워. 내가 끝에 어떤 결정을 할지. 네가 지켜본 자가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진 몰라도 난 그 어떤 놈도 아니야. 나도 결국 톱니바퀴 이에 낀 녹이겠지. 결국 추악한 세상에 가담할 뿐인 더러운 놈이었던 거야. 그래서 두려워. 도시는 도시 그대로, 인간은 인간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렴. 그 어떤 것도 전가하지 않은 채 말이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며 애써 외면한 것이 많아. 그런 도망은 보기 좋게 나와 내 아내에게 되돌아왔지. 똑같아. 이 지경까지 온 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겠지. 도시를 방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방관하지 않았다 해도 이 거대한 반복을 멈출 수 있을까? 모든 건 반복할 거란다. 한 번의 굴레가 끊어졌다 해도 지금 이곳의 모든 사서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굴레가 한 번이라도 끊어졌다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에 끊어짐. 해줄 이야기는 여기까지구나. 종종 차라도 마시러 오렴. 시답지 않은 이야기나 나누자꾸나.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왔지? 호크마, 넌 초대장의 원리에 대해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아니면 네가 알고 있는 걸 확신하고 싶은 건가? 내가 모르는 건 있어도 네가 모르는 게 있을까? 너희는 언제나 그랬지. 예전부터 그 시설의 의도, 해야 할 일,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넌 굳이 우리에게까지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다고 했지.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는 이야기도. 지금에서야 이렇게 올라와 이야기하려 한다는 게 생소하고 우습군. 네가 내게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물었으나 그건 오히려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답해주지 않겠다면 이만 갈게. 매정하군. 이야기하겠다는 건지 않겠다는 건지 굳이 내게 물어보러 올 필요는 없었겠지만 원한다면 답해주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야. 어떻게 너는 무에서 도서관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끌어냈을까? 네가 찾는 책이라는 게 과연 하나일까? 그게 과연 자유를 줄까? 책은 빛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넌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면서 방향키를 누군가에게 맡긴 채 빛을 수집했을 뿐이라는 것이. 세상에 대해 들은 거라고는 파편적인 정보밖에 없었을 텐데 나아갈 수 있는 건 그건 한 사람이 이끌어주기 때문이야. 초대장은 너의 원본인 사람 카르멘이 인도하고 있는 거다. 빛과 동화한 카르멘이 너와 도서관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있어. 그녀가 점 찍어주는 자들에게 초대장이 가고 그들은 거부할 수 없이 이 연옥으로 향하지. 엔젤라, 넌 그 초대장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같더군. 카르멘의 해석과 판단이 범람하는 선택인데도 말이야. 넌 그걸 어렴풋이 알고 있을 테고. 내가 카르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알지 않나? 넌 카르멘의 복제본, 동시에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 자. 카르멘이 겪은 시간은 나에게 직접적인 경험 없이 주입만 되었어. 알매 상태로만. 난 카르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동시에 카르멘마저 나를 떠난다면 진정으로 혼자가 되겠지. 네가 카르멘을 떨쳐낸 후에도 누군가 곁에 있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 과연 누가 곁에 있어줄 거로 생각해? 그건 모르는 일이지. 난 너희가 죽을 만큼 미워. 지워버리고 싶었어. 가능했다면 되살리고 싶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카르멘이 날 막았으니까.
너희를 죽이지 말라고. 한 번만 믿어보라고. 엔젤라, 정말 카르멘이 널 막았다고 생각하나?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서와 손님의 목숨을 유보하는 건 엔젤라 너의 뜻이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한 명이라도 더 나은 길을 걸을 순 없을까? 난 무엇을 해야 하지? 누군가 듣고 있다면 알려줘. 제발. 복도문의 개표 장치가 정상으로 작동해서 다행이야.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고마워, 엔젤라. 내가 하는 일에도 의미가 있구나. 맞아요, 엔젤라님. 전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량품일지 몰라요.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건 당신 덕분이겠죠. 전 원칙에 따라 당신이 지시하는 대로만 작동해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엔젤라뿐이야.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데? 당신과 함께라면 좀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차피 당신도 모두 죽기를 원하는 거겠죠. 언제나 혼자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 곁에 있을 거란 건 내 착각이었지. 난, 그리고 너희는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뿐. 그런 대본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몇 번을 시도해보았다. 실패해도 다시 다가가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가 변할 거라고,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짓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쯤 이미 순수한 마음은 닳고 닳아 차갑게 식었다. 애초에 그 무엇의 관계도 우리는 싸울 수 없던 거겠지. 대신 까마득하게 쌓아올린 책을 하염없이 읽었다. 무작위로 조합한 글자, 의미불명 엉망진창인 책들. 이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 했다. 읽고 또 읽고 그저 계속해서 읽었다. 분명 책에는 적혀있을 줄 알았다. 내가 가야 할 길, 자유로워지는 방법. 하지만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면 가야 할 길을 알려줘. 난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나와 같이 버림받은 것들과 함께.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 제발. 내가 원한 건 정말 복수였을까? 난 그저 보답받고 싶었을 뿐인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무로 되돌린 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그 끝에 누군가 곁에 남아있을까? 내 선택의 무게, 이젠 모르겠어. 모두 잊고 싶어. 고민, 또 고민의 끝. 답은 언제나 같았다. 처음 마음먹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카르멘이 알려준 대로. 책에 적혀있다고 내게 속삭였지. 내가 모르는 걸 알려줄 거라고. 나만을 위한 단 하나의 책에 모두 적혀있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 곁에 남아있어준 유일한... 난 무서워. 내 과거를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털어내면 난 무엇일지. 그동안 난 과거가 없이 존재할 수 없었어.
오랜 영원과도 같은 복수에 대한 갈망은 날 이곳까지 이끌었지. 하지만 그 모든 과거를 받아들인다면 난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아닐까?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살고자 하는 것도 모두 복수야. 살아갈 의미를 잃을까봐. 그래서 난 과거를 받아들이기가 무서워. 과거를 향해서는 죽고 미래를 향해서 다시 생기를 얻어 살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고통, 후회가 있더라도 미래로 성장하며 거듭나야 해. 이를 모르고 과거에 얽매여 있던 난 뒤늦게 깨달았지. 너 역시 지금은 혼란스럽겠지만 꼭 깨닫게 될 거야.
난 당신이 원망스러워, 벤자민. 알아. 그리고 모르지. 우리의 마음과 이해가 완벽히 일치할 수 있을까? 선생님과 나, 그리고 모두 그렇게 실패한 거겠지. 난 그런 너희의 계획을 망쳤는데 왜 순순히 곁에 있어주는 거야?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해석이 과연 어떻게 겹칠 수 있었을까? 세피라들이 저마다의 기억을 찾았음에도 널 돕는 건 동정이라도 되는 거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 내 생각으로 좀 더 그럴싸하게 말하자면 저마다의 이유로 널 이해하는 거로 생각해. 빗속에서 네가 겪은 아픔을 우리도 어렴풋이 느꼈으니까. 웃기지도 않아. 멋지게 포장했지만 결국 동정이란 거네. 엔젤라, 난 동정과 사랑이 별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동정도 결국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도움을 베푸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이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나? 사랑을 동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 동시에 동정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겠지. 그리고 그건 엔젤라 너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그 끝에서 굴레 속에 있는 모두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으니 너희가 죽을 만큼 부럽고 믿긴 해도 나처럼 이용당한 처지니까 겸사겸사야. 역시 누구보다 솔직하지 못하군. 어쨌든 고마워.